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무식한 질문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책 한 권 써달라는 거지. 이 용어를 누가 이 용어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저한테 제가 질문하신 분한테 맹장하는 수술법, 맹장 수술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본인이 의사라면? 이거는 뭐 책 한 권을 써달라는 얘기인데 대충대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는 여기 메뉴, 크리에이티브 메뉴에 있는 여기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입니다. 박스나 콘이나 뭐 스피어나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즈는 약간 확장이라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더 3D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파티클은 뭐 영화에서 보면 뭐 SF물에 VFX에 빠질 수 없죠. 물, 불, 바람, 연기, 모래, 뭐 등, 뭐 수없이 나르는 비둘기, 새떼 이런 것들, 뭐 수많은 바퀴벌레, 수많은 관중 이런 것들이 거의 파티클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는 요즘은 별로 쓰지 않는데 3D 오브젝트에는 폴리곤 모델링과 넙스 모델링 중간쯤에 있는 패치 모델링, 맥스 1.0 때는 많이 썼던 얼굴 모델링하고 이럴 때 패치로 많이 썼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 하면서까지 이건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고 서브 디비전은 뭐 여기저기 많이 쓰는 용어라서요. 서브 디비전은 뭐 Vlay에서 퀄리티를 올릴 때 높일 때 쓰는 용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에서 면을 많이 쪼갤 때 얼마나 등분을 많이 할 거냐 할 때 쓰는 게 서브 디비전입니다. 그다음 코디네이트는 좌표계라 그래서 이것도 코디네이트가 여기저기 많이 써요. 뭐 여기 있는 좌표계를 할 때도 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뭐 매핑 좌표계를 할 때도 UVW 매핑 모디파이어, 매핑 코디네이션 시스템이라고 매핑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계란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코디네이트 자체의 뜻은 의미가 없고 매핑 좌표계 뭐 여기 레퍼런스 좌표계에서 뷰 좌표계 뭐 디폴트로 뷰 좌표계가 돼 있고 월드 좌표계, 로컬 좌표계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계라는 코디네이트라는 말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프리퍼런스도 뭐 이건 환경 설정이라는 얘기죠. 여기 맥스에 있는 에디트 프리퍼런스 하면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컨피규어는 글쎄요. 어디에 있는 컨피규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큰 의미 없는 거고요. 바인드는 보통 이제 그 맥스에서는 바인드하고 링크 두 개를 쓰는데 링크는 이제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끼리 연결해 주는 거고 바인드는 이제 IK 옵션에서 이펙트, 엔드 이펙트나 골 형태의 오브젝트를 묶어줄 때 이제 바인드를 씁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처음에 너무 놀란 게 무슨 용기로 이걸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는지가 정말 누가 이걸 지식인에다가 답변을 해줍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유니폼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쓰이는 용어라 뭐 유니폼의 뜻은 없습니다. 맥스에서 쓰이는 뜻은 해석해보면 뭐 단일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뭐 유니폼 스케일, 넌 유니폼 스케일 이럴 때도 유니폼이 쓰이고 여기저기 쓰이니까 어디 유니폼인지 모르겠고요. 매니폴레이트 역시 이제 매니폴레이터는 여기 있는 요건데 매니폴레이터는 어떤 오브젝트의 기즈모 역할을 해요. 뭐 3D 오브젝트에서는 이 매니폴레이터를 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켰을 때는 이 기즈모 역할을 해서 이 매니폴레이터를 움직여서 지름을 조정한다든가 그러니까 멀티예요 기능이. 라이트를 줬을 때는 뭐 라이트의 파러프나 하스퍼 파러프를 조정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매니폴레이터입니다. 질문이 정말 힘드네요. 스냅 토글이라는 거는 스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를 스냅 토글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은 일루미네이션이란 이 용어 자체는 맥스에서 쓰지 않고 맥스에서는 이제 Vlay나 멘탈레이 같은 경우를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GI라고 줄여서 하고요. 로컬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인데 예전에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렌더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실제의 라이트는 난반사를 통해서 무한으로 반복을 하지만 3D 그래픽에서 라이트는 한 번 주면 정반사 딱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끝난 거를 난반사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야 하니까 라이트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설치를 했다고요. 그런 걸 이제 로컬 라이트 세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GI 렌더러가 나와서 이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디퓨즈는 빛을 직접 받는 부분에서 빛을 받는 부분에 그 부분을 디퓨즈라고 하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을 앰비언트라고 하고, 빛과 퍼펜디큘러 90도로 만나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스페큘러라고 합니다. 뭐 하이라이트라고도 하고요. 범프는 실제로 오브젝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흰색과 검은색의 음영을 통해서 맵으로 주는 건데, 흰색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가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 돌출의 느낌을 맵으로 주는 게 범프입니다. 파로프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밝기에 따라서냐, 외곽선이나 밝기에 따라서 나누느냐, 아니면 외곽선 부분과 안쪽 부분을 나누는 그럴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걸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로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동자는 평면이 아니고 동그랗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게 똑같은 반사 재질이라도 정면으로 보는 곳은 반사가 덜 돼 보이고 눈에서 비껴나는 부분일수록 반사가 세게 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면 카메라를 돌릴 때마다 정면이 바뀌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파로프입니다. 뭐 맥스에서 여기저기 파로프가 많이 쓰이는데요. 뭐 여기에서도 파로프가 쓰고 라이트에서도. 근데 이제 매핑에서 쓰는 파로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매핑에서 쓰는 파로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라이트에도 파로프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디언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에서 쓰이는 거는 가장 밝은 부분과 안 밝은 부분의 여기에 간격, 이런 것도 파로프라고 합니다. 일일이 이거 다 쓰려면 진짜 책 한 권 써야 돼요. 아이고. 하이어라키는 계층 구조라 그래서 맥스의 FK라고 합니다. 포워드 키네매틱의 약자인데 링크 구조의 애니메이션을 쓸 때 여기 쓸 수 있는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고요. FK를 반대로 하는 게 IK인데요. 이 IK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탭이요, 하이어라키 탭이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라는 뜻이죠. 근데 하이어라키가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 같은 거 불러드렸을 때도 하이어라키가 있겠고, 본 같은 거 구성할 때도 하이어라키가 있고, 하이어라키가 많이 쓰입니다. 모션은 아마 여기 모션 탭,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모디파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작은 뭐 유틸리티들이 들어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여기가 유틸리티입니다. 망치가 있는 메뉴. 플랜은 3D 오브젝트, 이 기본 오브젝트, 여기 두께가 없는 기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요게 플랜입니다. 컴파운드란 말은 없고, 여기 세 번째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쓰는 게 뭐 쉐임 머지나 불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스플라인은 답변하다 보니까 점점 좀 지치네요. 스플라인은 말 그대로 베지어 스플라인이 이제 대표적인 스플라인인데, 이런 2D 오브젝트의 라인을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맥스에선 디폴트로 이렇게 베지어 핸들러로 공률을 조정을 하는 거를, 이런 걸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포토메트릭은 이제 일반 라이트, 스탠다드 라이트하고 비교가 되게 라이트 자체의 디케이 값이나 밝기의 디케이 값, 감색 값이나 그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IS 라이트 같은 대표적인 라이트, 그런 것들을 포토메트릭이라고 합니다. 더미는 헬퍼 오브젝트인데요. 렌더링은 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여기저기 다 씁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 특히 많이 쓰고요. 렌더링이 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헬퍼 오브젝트로 씁니다. 디스플레이스는 맵으로 오브젝트를 진짜 튀어나오게 하는, 범프하고는 좀 다르죠. 범프는 가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만 얘는 진짜 흰색의 맵을 준 곳은 진짜로 튀어나오고 검은색을 준 곳은 들어가 보이는 그런 거를 디스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도 있고 매핑에도 있습니다. 디폼이라는 명령어는 맥스엔 따로 없고요. 이건 변형을 일으키는 거를 다 뭐 디폼이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는 뭐 패스 디폼, 패치 디폼, 서프 디폼, 여러 가지 디폼이 있고요. 뭐 로프트에도 디폼업을 있고, 그냥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디폼한다 그래요. 서브디바이드는 서브디비전하고 뭐 서브디바이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명사형이냐 그런데 위에 설명했고, 이거 서브디바이드 오브젝트를 잘게 쪼개는 거를 서브디바이드라고 하고요.
메쉬는 그물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그물망처럼 생겼다 그래서 폴리곤 오브젝트를 메쉬라고 이름을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쉬라고 이름을 예전에 썼습니다. 레티스는 격자, 노란 격자인데요. 마야에서는 뭐 좀 다르게 쓰이긴 한데 맥스에서는 모디파이에서 레티스로 해석하면 격자는 얘기예요. FFD 같은 걸 쓰게 되면 이런 격자가 생기죠. 조정할 수 있는. 요거를 레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격자를 컨트롤 포인트로 해서 한 개 한 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마이즈는 뭐 맥스에서 옵티마이즈는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면수를 최적화해서 줄이는 옵티마이즈 모디파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세그먼트 수를 최적화하는 라인에도 옵티마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질문이 너무 많고 너무 광활해요.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어. 테이퍼는 모디파이어에 있는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변형을 일으키는 수정자입니다. 모디파이어에서 테이퍼 값을 주면 변형이 뭐 볼록이나 오목이 늘어나고 윗부분이 늘어나거나 아랫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복사하는 오브젝트보다 훨씬 그 원본을 기억하고 있어요. 원본하고 서로 디펜던트 관계예요. 의존적인 관계죠.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을 변형하면 인스턴스 된 오브젝트도 같이 변형이 됩니다. 인터폴레이션은 이것도 여기저기 나오는 용어라 뭐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인터폴레이션은 뭐 스플라인에도 나오고 Vlay의 인터폴레이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보관법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법이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땜빵 대충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웰드는 붙이는 거, 엣지나 버텍스나 뭐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웰드라고 하고요. 챔퍼는 목깎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이거는 2D 오브젝트에도 챔퍼가 있고 3D 오브젝트에도 챔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모를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플라이어는 이거는 어디든 어디에 이것도 너무 많이 쓰는 용어라 이렇게 멀티플라이 이러면 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라이트에게 쓰면 빛의 세기가 되는 거고 뭐 다른 합성 법칙에 쓰면 뭐 곱셈이 되는 거고, 디케이는 이것도 역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라이트에 만약에 이 디케이라는 옵션이 있었다면 빛의 감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이 약해지는 걸 빛의 감쇄라고 그러죠. 어테뉴에이션은 그 빛의 감쇄를 맥스에서 라이트에서 직접 수동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빛의 감쇄가 일어나겠다는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샘플링은 이것도 맥스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샘플링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샘플링 값을 높여주면 보통은 이미지가 뭐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는 곳에 샘플링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어스는 치우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어느 메뉴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맥스 용어인가요? 이게 어디서 이게 맥스 용어라고 베끼신 거예요? 이건 맥스 용어가 아니에요. 바이어스가 어떻게 샘플링 이런 게 어떻게 맥스 용어인가요? 이게 맥스 용어가 아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형을 줬을 때 이런 오브젝트에 변형을 주면 디폴트로는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먹는다고 치면 바이어스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줬을 때는 그 변형 먹는 게 이쪽으로 더 치우치고 값이 플러스 값을 줬을 때는 뭐 이쪽으로 더 치우치고 이런 치우침을 줄 수 있는 게 바이어스입니다. 트랜스퍼런시는 뭐 이걸 투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또 틀려요. 그래서 그냥 보통 투명일 때도 트랜스퍼런시를 쓰고 혹은 약간 그 빛에 의해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트랜스퍼런시 그런 용도로도 써요. 퍼셋은 이거는 이제 각진 오브젝트 뷰포트로 말할 때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퍼셋은 이렇게 각지고 보는 거 이거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퍼셋하면 이렇게 각지게 보여요. 뷰포트의 쉐이딩 상태가 진짜 각진 건 아니고 각지게 보이는 겁니다. 클립은 이것도 클립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저기 써서 이것도 설명을 딱히 드릴 수가 없어요. 클립이란 뜻이 뭐 있나요? 맥스에서는 뭐 뷰포트 클리핑 할 때도 거기서는 자른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거는 클립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뷰포트 클리핑에서 쓰였을 때는 뷰포트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보이는 구간을 잘라서 보겠다 할 때 쓰는 게 클립인데 사실 클립이란 건 자르다는 뜻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클립이란 자체의 글은 맥스에 쓰이지 않습니다. 타임 컨피그레이션은 이것도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 있는 건데요. 이거 맥스의 뭐 애니메이션의 길이라든가 뭐 스케일
그 총 길이의 스케일을 다시 잡는다든지 뭐 플레이에 대한 배속을 잡는다든지 플레이가 어떻게 표시되겠냐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타임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오버라이드라는 용어도 역시 맥스에는 없습니다. 뭐 오버라이드 토글이니 오버라이드는 오버라이드 자체 이 글자 자체로 어디서 뭔가가 될 수가 없어요. 덮어 씌우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매핑에서도 오버라이드 뭐 머터리얼이 계열이 있겠고 뭐 여기저기 쓰이는 건데 오버라이드 자체는 뜻이 없습니다. 안티 알리아싱은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안티 알리아싱 옵션을 조정하죠. 3D 오브젝트와 엔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와 이 경계 부분에 여기 경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렌더링을 했을 때 비트맵이다 보니까 계단 현상이 지어집니다. 그 계단 현상이 꼴보기 싫으면 이제 문질러야 되겠죠. 샘플링을 해서 그 문지르는 기술 알리아싱의 반대죠. 안티 문지르는 기술을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합니다. 이레디언스는 V레이에 있는 대표적인 언더 샘플링 방식의 GI 엔진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이레디언스로만 설명해도 30분? 1시간을 넘게 설명해도 이거 하나만. 난 커스틱은 빛의 산란 효과라고 해서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혹은 강에 가서 얼굴에 보면 막 이렇게 얼굴이 어른 하죠. 그럼 빛의 산란 효과를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포톤은 이것도 여기저기 쓰이는 거라 멘탈레이 쪽에 쓰이는 포톤이라면 뭐 빛의 광자 빛 하나하나의 그 광원을 얘기한 게 포톤이고요. V레이에서는 이 포톤 매핑 방식이라 해서 이건 쓰이지 않아요. 하여튼 빛의 광원, 광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은 간접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가 있는데요. 아까 그 일루미네이션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직접광과 간접광이 있어요. 빛에는. 그래서 이거는 간접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블러는 말 그대로 이것도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 틀려요. 매핑에서 쓰였다면 뭐 블러 말 그대로 흐림 효과가 지어낸 거죠. 이 스레스라는 것도 스레숄드겠죠. 스레숄드라는 것도 어디서 쓰냐에 따라 달라요. 뭐 허용오치, 한계차 이런 건데 뭐 스레숄드라는 것도 역시 여기저기서 쓰여서 그냥 이 스레숄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맥스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답이 없어요. 제가 맥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렇게 맥스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맥스는 이렇게 국사처럼 이렇게 영어처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맥스는 그 수학자가 만든 투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처럼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무슨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방금 원리하고 뭐 메뉴를 공부하라고 했고 뭐 헛소리나 지금 메뉴 공부하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메뉴들이 생뚱맞은 메뉴들이에요. 아무것도 연관성이 없잖아. 서로서로 이렇게 외우면 금방 잊어먹어요. 쓰면서 저절로 쓰면서 손이랑 머리가 익히게 하지 이걸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전혀 틀린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측 하단에 카페 보시면 저희 카페는 강좌가 많고요. 꼭 저희 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페나 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맥스는 늘지 않아요.